안녕하세요. 백세 충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겉으로 보기엔 그렇게 살이 많아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마른 편이라고 자부해왔는데 건강검진만 받으면 의사 선생님이 내장 지방 수치가 너무 높습니다. 당뇨, 고혈압 위험이 크니 식단 관리가 시급합니다. 라고 단호하게 경고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는 옷을 입으면 괜찮은데 유독 배만 풍선처럼 볼록 튀어나와서 허리띠를 새로 매야 하는 중년 남성분들. 갱년기가 지나면서 아무리 굶거나 운동해도 뱃살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여성분들도 정말 많으실 겁니다. 나이살이라고 그냥 포기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저는 건강클리닉 센터에서 20년 가까이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손으로 잡히는 피하 지방, 즉 물렁살보다 훨씬 더 무섭고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바로 이 내장 지방입니다. 이 내장 지방은 우리 몸속 깊숙이 간이나 췌장 같은 중요한 장기들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지방입니다. 눈에 안 보이고 손으로도 잡히지 않지만 바로 이것이 우리 건강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시한폭탄과 같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했습니다. 약이나 어려운 운동 없이 식탁 위의 작은 변화만으로 내장 지방은 시원하게 태워 없애고 힘들게 만든 소중한 근육은 짱짱하게 지켜주는 비밀 식단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냉장고와 식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병원에서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드는 순간 아마 깜짝 놀라면서 환한 웃음을 짓게 되실 겁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를 통해 그 효과를 확인했고 저 자신도 5년 넘게 실천하고 있는 가장 확실한 비법이니까요. 오늘 핵심인 내장 지방 녹이는 음식 7가지 외에도 이 식단의 효과를 3배로 높이는 아주 쉬운 생활 습관 4가지를 영상 마지막에 추가로 담았습니다. 이 습관까지 함께 하시면 내장 지방은 더 빨리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 꼭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지식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장 지방을 녹이고 근육을 지키는 비결은 비싼 헬스장 회원권이나 신비의 약초가 아니라 바로 무엇을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장 지방은 단순한 살덩어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장 지방 세포는 마치 하나의 독립된 장기처럼 활동하면서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는 염증 물질, 즉 아디포카인을 쉼없이 분비합니다. 이 염증 물질들이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의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만성 염증을 유발하는 독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2023년 하버드 의대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내장 지방이 많은 사람은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당뇨병 위험이 5배, 혈관벽 손상으로 인한 심혈관 질환 위험이 3배, 그리고 간에 직접 지방이 쌓이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발생률은 무려 10배 가까이 증가한다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클리닉 센터를 방문하셨던 김준엽 씨는 47세의 남성분이셨는데 키 175cm에 몸무게 72kg로 겉으로는 전혀 비만이 아니셨어요. 오히려 말랐다는 소리를 들으셨죠.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진단을 받고 CT를 찍어보니 내장 지방 면적이 정상 기준치인 100제곱센티미터의 2배가 넘는 220제곱센티미터였습니다. 본인은 술도 거의 안 마시고 과식도 안 하는데요 라며 깜짝 놀라셨죠. 문제는 김준엽 씨의 식습관이었습니다.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회사 근처 중국집에서 짜장면이나 짬뽕, 저녁은 늦게 퇴근하며 편의점 도시락이나 배달 음식, 그리고 하루 종일 믹스커피와 탄산음료를 달고 사셨어요. 전형적인 정제 탄수화물과 액상 과당 중심의 식단이었던 겁니다. 내장 지방은 겉모습으로는 절대 판단할 수 없고 무엇을 입에 넣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럼 왜 이런 식습관이 내장 지방을 만들까요? 내장 지방이 쌓이는 가장 큰 원인 3가지를 근본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원인, 인슐린을 폭발시키는 정제 탄수화물. 내장 지방 축적의 주범은 지방이 아니라 바로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흰쌀밥, 흰빵, 면류, 과자, 케이크처럼 껍질을 벗겨내고 곱게 가공된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들어오자마자 혈당을 로켓처럼 급격히 치솟게 만듭니다. 혈당이 갑자기 높아지면 췌장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엄청나게 많이 분비하죠. 이 인슐린은 남는 혈당을 지방으로 전환시켜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지방이 주로 내장,
특히 간 주변에 집중적으로 쌓인다는 것입니다. 서울대병원 내분비과 연구가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같은 칼로리를 섭취해도 정제 탄수화물 위주로 먹은 그룹은 통곡물과 단백질 위주로 먹은 그룹보다 내장 지방이 무려 평균 42%나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과당 섭취입니다. 과일 자체는 괜찮지만 문제는 음료수나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액상과당입니다. 이 과당은 포도당과는 대사 경로가 완전히 다릅니다. 포도당은 전신의 세포에서 에너지로 쓰이지만 과당은 거의 100% 간에서만 처리됩니다. 우리 간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과당의 양은 정해져 있는데 콜라 한 캔만 마셔도 그 양을 훌쩍 넘깁니다. 넘치는 과당은 바로 지방으로 전환되어 간에 직접 쌓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주범이에요. 하루에 탄산음료 한 캔만 꾸준히 마셔도 6개월 후 내장 지방이 평균 25% 증가한다는 무시무시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마지막 원인은 장내 미생물 불균형입니다. 최근 과학자들은 장이 제2의 뇌라 불릴 만큼 중요하며 장내 세균이 우리가 먹은 음식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내장 지방 축적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비만한 사람의 장에는 퍼미큐티스라는 특정 세균이 많습니다. 이 세균은 같은 음식을 먹어도 남들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흡수하고 몸의 지방을 저장하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장이 건강해야 내장 지방도 줄어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 문제를 뿌리 뽑고 근육 손실 없이 지방만 태우는 데 도움을 주는 기적의 음식 7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냉장고를 채워야 할 목록입니다. 첫 번째, 귀리와 통곡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거의 매일 아침 귀리를 먹습니다. 귀리는 내장 지방을 잡는데 정말 탁월한 음식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이 베타글루칸이 우리 장 속으로 들어가면 끈적끈적한 젤 형태로 변하는데요. 이 젤이 마치 덫처럼 당과 지방의 흡수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 결과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고 아주 천천히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인슐린도 적게 분비되니 인슐린이 남는 당을 내장 지방으로 바꿔 저장하는 일이 줄어드는 것이죠. 2023년 영양학 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 12주 동안 매일 귀리 50g을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내장 지방이 평균 8.3%나 더 감소했다고 합니다. 실천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귀리 한 컵에 우유나 두유를 붓고 블루베리, 호두 같은 견과류를 조금 얹어서 하룻밤 불려두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드시면 완벽한 내장 지방 저격 아침 식사가 됩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나 통밀빵, 퀴노아 같은 정제되지 않은 곡물을 드셔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등푸른 생선입니다. 등푸른 생선에는 내장 지방을 녹이는 강력한 비밀병기, 바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EPA와 DHA 성분이 중요합니다. 오메가3가 왜 중요하냐고요? 첫째, 만성염증을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내장 지방이 분비하는 염증 물질에 정반대로 작용하여 염증 환경을 진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여 지방 저장을 막습니다. 같은 양의 인슐린이 분비되어도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죠. 셋째,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직접적으로 내장 지방을 분해하는 특정 효소들을 활성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천법은 간단합니다. 일주일에 최소 3번, 한 번에 손바닥 크기 정도의 등푸른 생선을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굽거나 찌거나 조리법은 중요하지 않지만 오메가3가 산화되지 않도록 튀김은 피하셔야 합니다. 생선을 잘 못 드시는 분들은 하루 1000에서 2000mg 정도의 고품질 오메가3 영양제를 드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보카도와 견과류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니, 아보카도랑 견과류는 지방 덩어리인데 이걸 먹으면 살찌지 않나요? 라고 반문하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아보카도와 견과류에 들어있는 지방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착한 지방입니다. 이 착한 지방은 오히려 내장 지방을 줄이는데 적극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어떤 원리일까요? 이 지방은 포만감을 아주 오래 유지시켜서 식사량과 간식 섭취량을 전체적으로 줄여줍니다. 또한 우리 몸이 탄수화물 대신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대사 경로를 활성화시켜 복부 지방을 우선적으로 태우게 만듭니다. 2024년 미국 임상 영양학회지에 실린 최신 연구를 보면
매일 아보카도 반 개를 먹은 그룹이 12주 후에 내장 지방이 11.2% 감소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실천법은 아침에 통밀빵에 아보카도를 으깨서 발라 먹거나 샐러드에 넣어 드세요. 견과류는 하루 한 줌, 대략 30g을 간식으로 챙겨 드세요. 이때 소금이나 설탕으로 맛을 낸 제품 대신 생견과류나 살짝 볶은 것을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발효식품입니다. 앞서 내장 지방의 세 번째 원인이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불균형을 바로잡는 최고의 음식이 바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발효식품입니다. 김치, 된장, 요구르트에는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좋은 미생물들이 가득합니다. 이 미생물들이 장으로 들어가면 지방을 저장하라고 명령하는 나쁜 세균 퍼미큐티스의 비율을 줄이고 장 점막을 튼튼하게 하여 염증을 억제합니다. 2023년 서울대 연구팀의 논문을 보면 매일 김치를 섭취한 그룹이 다른 그룹보다 내장 지방 축적이 27% 낮았다고 합니다. 실천법입니다. 매일 아침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플레인 요구르트 한 컵을 견과류와 함께 드세요. 플레인이 맛없다면 꿀이나 과일을 아주 조금만 넣어 드시고요. 또는 매일 된장국 한 그릇을 드시면 충분합니다. 된장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과 사포닌은 지방 대사를 돕고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을 챙겨주니 일석이조입니다. 다섯 번째, 녹차와 녹차 추출물입니다. 녹차는 동양의 천연지방 연소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특히 EGCG라는 성분이 그 핵심입니다. 이 EGCG는 지방 분해에 있어 매우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를 직접적으로 활성화시켜 지방을 잘게 쪼개는 것을 돕습니다. 둘째, 지방을 합성하고 쌓는 효소는 억제하는 이중작용을 합니다. 이 작용이 특히 내장 지방을 태우는데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를 보면 12주 동안 녹차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다른 그룹보다 내장 지방이 평균 12.5% 더 감소했습니다. 실천법입니다. 하루 3에서 4잔의 녹차를 꾸준히 마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식후에 마시면 소화도 돕고 지방 흡수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카페인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저녁에는 디카페인 녹차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여섯 번째, 십자화 채소입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같은 십자화 채소들은 섬유질의 보고일 뿐만 아니라 설포라판이라는 특별한 해독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설포라판은 우리 몸의 간 해독 작용을 돕고 지방간을 예방하며 염증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칼로리가 매우 낮으면서 부피가 크기 때문에 식전에 섭취하면 포만감을 높여서 과식을 예방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방간은 내장 지방 축적과 직결되기 때문에 간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 곧 뱃살을 빼는 비결입니다. 실천법입니다. 매 끼니 이런 채소들을 한두 가지씩 포함시키세요. 생으로 먹거나 살짝 데쳐 먹는 것이 가장 좋고 너무 오래 가열하면 설포라판을 비롯한 영양소가 파괴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양배추를 쪄서 쌈으로 드시거나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서 올리브 오일 드레싱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콩과 렌틸콩입니다. 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입니다. 단백질은 우리가 힘들게 만든 근육을 유지하면서 지방만 빼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기초 대사량이 높아져 가만히 있어도 칼로리를 더 많이 소모하게 되니 근육을 지키는 것은 내장 지방 감소의 핵심입니다. 게다가 콩에는 저항성 전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내 좋은 박테리아의 훌륭한 먹이가 됩니다. 이것이 장 건강을 개선하고 결과적으로 내장 지방 감소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듭니다. 실천법입니다. 하루 한 끼는 고기 대신 콩으로 단백질을 섭취해 보세요. 두부 스테이크, 된장찌개, 렌틸콩 샐러드, 병아리콩으로 만든 후무스 등 선택지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두부는 소화가 잘 되면서도 양질의 단백질을 제공해 시니어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김유섭 씨의 사례를 통해 이 식단이 얼마나 강력한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45세 김유섭 씨는 처음 오셨을 때 내장 지방 면적이 220cm 과로로 심각한 지방간이었습니다. 혈압은 높고 공복 혈당은 당뇨 전 단계인 126mg per 데시리터이고 중성지방은 300mg per 데시리터가 넘었죠.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제 탄수화물과 액상 과당 중심의 식단이었습니다.
저는 김유섭 씨에게 약 처방보단 우선 3개월간 식단을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1개월 차에는 아침 믹스커피를 녹차로, 탄산음료 대신 탄산수로 교체하고 편의점 도시락 중 현미밥이 든 것으로 바꾸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2개월 차에 점심 메뉴를 짜장면 같은 정제 탄수화물 대신 고등어 정식으로, 저녁은 집에서 두부구이나 브로콜리 볶음 같은 간단한 요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식으로 아몬드 한 줌을 챙겼고요. 3개월 차에는 아침은 귀리 오트밀과 아보카도 토스트, 점심은 현미밥에 생선이나 두부 중심, 저녁은 샐러드 중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식습관을 정착시켰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몸무게는 7kg만 빠졌지만 CT를 다시 찍어보니 내장 지방 면적이 220에서 145로 줄어 있었고 무려 34%나 감소한 것입니다. 지방간도 경증으로 호전되었고 공복 혈당은 98로 정상, 중성지방도 150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 사례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이분은 굶거나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느냐를 바꾼 것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2가지 메시지를 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제발 완벽주의는 버리세요. 많은 분들이 좋은 내용을 알았으니 내일부터 완벽하게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과 마음은 급격한 변화를 거부합니다. 일주일에 하루 이틀 회식이나 약속 때문에 계획대로 못 먹어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일주일에 70%만 잘 지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실수했으면 다음 끼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죄책감 가질 필요 전혀 없습니다. 둘째, 이것은 다이어트가 아니라 평생의 식습관입니다. 내장 지방은 목표 달성하고 다시 예전 식단으로 돌아가면 100%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음식들은 특별한 다이어트 식단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건강한 평생의 식단입니다. 가족 전체의 식단을 함께 바꾸시면 성공률이 3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가족과 함께 이 건강한 식탁을 만들어 가세요.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내장 지방을 녹이는 7가지 핵심 음식과 생활 습관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걸 내일부터 당장 완벽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서 이번 주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믹스커피 한 잔 대신 따뜻한 녹차 한 잔 마시기. 그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20년 가까이 건강클리닉센터에서 일하면서 식단 변화가 가져오는 기적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내장 지방은 식단에 가장 잘 반응하는 영역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의 시작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운동 없이도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기적의 호흡법 같은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 100세 충전이었습니다.